미행 세 번째. 마을버스에 오른 아버지는 앞 경로석에 앉아 몇 정거장을 가더니 지하철 정류장에서 내려 지하로 내려가셨다. 계단 손잡이를 잡고 아버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가셨다. 걸음이 몹시 불안해 보이는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부축해 드리려다가 다시 모른 척 천천히 뒤따르고 있었다. 1호선을 타기 위해 아버지는 아주 느리게 또다시 계단을 내려가셔야 했다. 아버지의 뒤를 천천히 따르며 아버지가 무료로 전철을 타는 이미 칠순을 훨씬 넘기신 노인이란 사실을 나는 새삼스럽게 상기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아버지는 잊을만 하면 바람처럼 나타나 어머니 얼굴에다 홍조를 띠게 하고는 떠나는, 그리고 마냥 기다리게만 하던 늙지도 젊지도 않은 분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마치 매양 하는 일이듯 앞만 보고 걷고 있는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더더욱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종로 5가역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출구 입구로 가 서더니 3가에서 얼른 내리셨다. 힘겹게 지상으로 나오신 아버지는 종로 4가 쪽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밥상을 물리기 바쁘게 집을 나오신 것과는 달리 걸음이 아주 느긋했다. 때로는 한눈을 팔다 어깨를 부딪기도 하며 당도한 곳은 종묘였는데 이미 그곳에는 많은 노인들이 도착해 있었다. 아버지는 아는 분이라도 만났는지 인사를 나누더니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몇 번 두리번거린 아버지는 빈 벤치 앞에서 멈춰서며 얼른 엉덩이를 밀고는 앉으셨다. 아마도 저기서 기다리실 모양이다. 아버지가 기다릴 그 누군가를 보려는 욕심으로 나는 시선을 아버지에게서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더니 그냥 말없이 앉아 계셨다. 너무 일찍 집에서 나온 탓에 기다리는 그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일까? 아버지는 옆자리의 노인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노인들은 점점 모여들고 공원은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노인들로 벤치는 이미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이곳에서는 마치 시간이 흐름을 멈추기라도 한 듯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복잡하고 바쁘게만 보이던 지하도를 오르내리던 사람들과는 달리 도무지 바쁜 일이라곤 없어 보이는 이분들의 느릿한 움직임이 마치 이상한 나라에라도 온 듯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 바쁘고 복잡한 서울에 이런 한갓진 곳이 있었다니, 이분들이 이렇게 일찍 공원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도 모두 약속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젊은 자식들과 사는 삶이 불편해 피하듯 나오는 것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한 바퀴 느릿하게 공원을 도셨다. 만나기로 한 그분을 찾는 것일까? 아버지의 뒷모습이 마치 오래전 새벽마다 기다림으로 뜬 눈으로 지내시던 어머니처럼 불현듯 아련한 그리움과 동시에 미움이 왈칵 솟구치게 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는 당신이 그 기다림 때문에 자리에 진득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공원을 배회하는 것 같은 뒷모습. 어머니는 그분이란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했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시기에 그토록 매일 이른 시간부터 그리고 공원을 돌고 서성이며 찾는 것일까? 아내의 상상처럼
정말 여자를 기다리시는 것일까? 아버지는 그 많은 노인들과 대화도 않은 채 그냥 서성이기만 하셨다. 나 또한 천천히 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기다리는 그 대상의 궁금증 때문에 군침까지 삼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다림을 생각하고 있으려니 불현듯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릴 그녀가 생각났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만남. 그녀도 아마 그곳으로 가고 있거나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문득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벗어나 그녀에게로 갈까 하는 충동질이 일어난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미 이 땅에는 없을 그녀가 아닌가. 그녀에게 오늘마저도 기다림으로 애를 태우게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 아픔이 두려워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가혹한 일이다. 어차피 생으로 자르는 아픔은 그녀가 이곳에 있든 가든 한 번은 겪을 일이었다. 이제 먼 곳으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그녀를 아프게 해보낸다면 아프게 한 그것까지 내 마음에 남아 정말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오늘만큼은 그녀를 만나야 하고 이별이란 통과래를 아프지만 겪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과 싸우고 있는데 눈앞에 있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비슷한 차림의 노인들은 조금 전보다 더 많아져 이제는 어깨가 부딪힐 정도였다. 어디 가신 걸까? 행여 나의 미행을 알고 몸을 숨기신 건 아닐까? 나는 당차지 못하고 어수룩하게 미행을 한 나 자신을 탓하며 눈길은 연신 사방을 살피며 이것저것을 걷고 있었다. 나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눈앞에서 사라진 아버지만을 눈으로 걸음으로 찾는데 슬며시 짜증이 났다. 그토록 어머니를 기다리게 한 그분을 정작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기다리게 한 채 이렇게 허겁지겁 찾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짜증이었다. 지금이라도 그녀에게로 가야 했다. 어차피 아버지도 기다릴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남이 끝나면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를 미행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게는 어차피 관심밖에 일이 아니던가. 나는 내 시야에서 아버지를 놓친 겸에 여자를, 오늘 아니면 볼 수 없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원을 돌아 나오는데 저쪽 한 곳에 줄을 선 한 무리의 노인들의 모습이 내 눈에 언뜻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길게 줄을 서 있고 더러는 느릿느릿 그 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내 시선이 그 줄을 따라가고 있었다.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받기 위해 선 줄이었다. 그런데 그 줄 중간 즈음에서 나는 보지 않았어야 하는 뭔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아직 나눠주지도 않은 한 끼의 식사를 받기 위해 미리 서 있는 그 줄의 대열에 내가 찾고 있는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침상을 물리기 바쁘게 집을 나서야 했던 이유가 바로 한 끼의 저 식사였던가? 평생 어머니를 기다리게 한 아버지의 기다림이 저 한 끼의 식사였다니 마치 내가 그 대열에 서 있다 내 가족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참담했다. 그 따스하던 공기름 먹여 윤이 나던 장판 위에서 양과자 씹는 소리와 행복에 겨워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지금이라도 귀에 쏟아질 것 같은 그 속에서 내 어머니로 하여금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보랏빛 아픔의 기다림을
그 안개 같은 불투명한 기다림을 안긴 아버지의 기다림이 기껏 한 끼의 식사였던가.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게 한, 그래서 눈조차도 감을 수 없도록 한 아버지의 기다림은 뭐랄까 어머니의 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어야 했다. 어머니의 것이 보랏빛이었다면 아버지의 기다림은 핏빛이어야 했다. 그리고 더 애절한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저 한 끼의 식사라니 나는 전신의 힘이 송두리째 빠져 달아나는 것 같은 허탈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리고 울고 싶었다. 나는 간신히 걸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 있는 중간 즈음의 그 줄로 다가가 말없이 아버지의 외투자락을 끌었다. 아버지가 멍하니 서 있던 눈길에다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당황해하는 표정과 함께 마치 치부를 보인 듯 주름진 얼굴에다 낭패의 표정을 띄웠다. 그러나 이내 체념을 한 듯 아버지는 내 손에 이끌려 그 줄에서 나오셨다. 아버지와 나는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설렁탕 집으로 들어갔다. 밤새 우려내고 고운 설렁탕은 탁자 위에서 김을 내뿜었다. 아버지가 얼른 숟가락을 쥐지 못하고 머뭇대셨다. 나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이 감정을 수습하지 못하며 조금 거칠게 숟가락을 들어 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다. 나는 결코 당신처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과시가 다분했던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이 형편없이 구겨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무단히 화가 났다. 함께 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함께 살지 않기에 모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하고 나쁘다는 사실이, 어쩐지 그 사실이 이때까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내게 안긴 기다림의 고통을 모두 상쇄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참을 수 없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 뜨거운 설렁탕 국물을 삼킬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선지 숟가락을 설렁탕 그릇 속에다 꽂은 채 퍼올리지를 못하셨다. 나는 설렁탕 그릇 속으로 빠지려는 눈물을 억제하기 위해 뭔가 말을 해야 했다. 그때 엄마 임종할 때 왜 끝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느닷없는 말. 그러나 어머니만큼이나 내 가슴 속에도 자리 잡고 응어리진 그 물음. 설렁탕이 뿜어낸 김과 함께 어우러지며 속에서 녹아 뚝 떨어져 나오는 이 물음을 나는 눈물이 그렁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서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일도 처음인 것 같았다. 눈물로 흐릿해진 내 시야의 아버지가 곤혹스러운 얼굴을 하고는 역시 눈길을 설렁탕 그릇 속에다 빠뜨리고 있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안겨놓고 잔인도 하구나 싶은 생각이 가슴을 긁었지만 내킨 걸음이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무셨다. 눈자위가 붉었다. 그때는 그 길뿐이었다. 아버지가 짧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기다리게 하고 결국 기다리며 어머니로 하여금 혼자 떠나도록 하신 아버지의 이유가 그때는 그 길뿐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기주의적이고 모질게도 느껴지던 그 아버지의 이유가 어쩐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그것은 마치 이제 학생이 되었으니 공부해야지 라던 그때부터 원망도 미움도 있고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때처럼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수긍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믿음이었다. 그것은 비록 내가 여자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은 채 버티고는 있어도 마음은 그녀의 생각으로 못 견딜 그리움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비록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마저 먼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듯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믿음 같은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내일 출국을 앞두고 지금쯤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릴, 그러나 나는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인 셈이었다. 내가 숟가락을 들어 아버지의 손에 쥐어드렸다. 드세요. 식기 전에. 시선은 설렁탕 그릇에다 둔 채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으로 보인 나의 진심이었다. 설렁탕은 여태 더운 김을 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경계를 넘다입니다. 한국 소설에 발표되고 소설집 매직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병상의 어머니를 만나고 캐나다 집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듣게 된 아기의 울음소리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입양에 얽힌 삶의 곡절과 아픔과 치유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낭독은 오타와의 강양자 시인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